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HLB 생명과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안정감 있게 흐르고 있죠? 다행인데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매물대벽이 있어서 그 상황하고 또 여러가지 오늘 또 챙겨봐야 될 기사가 하나 있어서 그것까지 같이 살펴보고, 자, 중요한 자리들은 잘 지켜주고 뚫어주었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HLB하고 HLB 생명과학은 오늘 나름 굉장히 의미있게 선방한 거죠. HLB 생명과학 2.30%, HLB가 2.30% 올라갔는데, 오늘 지수 차트를 보면 이 코스닥 시장이 엄청 많이 밀렸어요. HLB나 HLB 생명과학이나 코스닥에 속해 있는데, 오늘이 지수 차트가 가장 중요한 월봉의 변곡점, 즉 18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를, 자, 코스닥이 3월 달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상승을 하다가, 자, 이때 한번 이 조정을 받았죠. 이 조정받은 위치가 정확하게 예전에 가장 큰 전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준 거죠. 언제 뚫었냐면 바로, 자, 20년도 10월 달입니다. 20년도 10월 달에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아슬아슬했는데 이 자리를 꼬리가 이 자리를 딱 찍고 돌아서면서 간신히 지켜주었습니다. 일봉에서도 죄송합니다. 지수 차트 일봉에서도 보시면 자유롭게 잘 지켜졌고, 월봉의 저 자리를 지켜줌으로 인해서 주봉에서도 꼬리 달고 중요한 변곡점까지 오지 않고 이렇게 돌아나가는, 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월봉 포인트로 보면 이 879포인트, 870포인트 진짜 크게 위험할 뻔했어요. 자, 어쨌건 지수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또 시간별 투자자 동향을 봐도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기관들이. 자, 외국인들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장 초반에 좀 팔았었어요. 파는 칙 하다가, 자, 장 후반에 좀 들어오면서, 자, 간신히 방어를 해줘서 꼬리 달고 다행히 돌아나갔는데, 오늘 이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저렇게 흔들린 거에 비해서 HLB나 HLB 생명과학은 작게 선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HLB에 대한 걸 가지고 아무래도 이 증선위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증선위의 이 상정이 또 상정 연기될 거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되는 이런 분위기인데, 이 HF에 대한 이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안건이 증권신고, 증권선물위원회 증선이죠. 여기에 재차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관측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이게 어떤 불공정 거래조사 이런 게 상권 상정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딱 상정된대요, 안건이.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 HLB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안건이 미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석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이 있겠죠. 이 기사를 쓰신 분들의 의견도 있고,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전문가들 의견은 FDA, 미국의 FDA 사전 미팅 회의록에서 나온 페일이란 이 단어가 이 표현 때문에 과연 이거를 임상 실패로 판단할 건가 아닐까, 판단해야 되나 안 해야 될까라는, 자, 이런 거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이 금감위에서는 증선위에서 함부로 이거를 빨리 상정해서 어떻게 처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물론 이 뉴스나 참조사항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는데, 이 증선이나 이 금감위원회의 말 한마디로다가 주가가 폭락하기도 하고 막 상승하기도 하고 해서 걷잡을 수 없이 변동폭이 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보려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판단을 할 때,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째 변동성도 크고 유동성이 심한 시장인데, 이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말을 잘해서 큰 수익을 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천천하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했다고 완벽한 사실일 때, 그게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뉴스나 기사일 때라고 회사 차원에서 정확히 공시를 냈을 때, 허위 공시가 아닌 진실된 공시를 냈을 때, 이런 정확한 정보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빨리빨리 잘 알았으면 해요. 그래야 회사에 대한 올바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라고 또 수익도 내고, 안 좋으면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어떤 불확실성한 근거나 이런 것만 가지고 뉴스나 또 조사를 해버리면 이게 큰 피해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좀 분석하고 라고
뉴스도 내고 공시도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 HLB의 이 몇 번 말씀드렸죠. 월봉 차트에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다고, 뭐 여전히 유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HLB 역사를 살펴보면 제가 예전에 영상을 안 찍을 때라 뭔 일이 있는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위기가 있어요. 이때야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제약주의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했지만 고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죠. 딱 한번 요새 이제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 항상 주식은 조금 뚫어줄 자리는 뚫어주는 게 좋아요. 뭔 얘기냐면 이렇게 5개월 이동 평균선, 즉 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건데 이 자리가 중요한 일종의 매물대가 됐는데 이 자리를 사실 뚫어줬었어요. 이렇게 19년도 10월 달에 뚫어졌는데 이미 들어온 이후에 여기를 완벽하게 장악을 못해요. 자, 이 자리가 되는데 이 자리를 장악을 못하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 공간에서 놀다 보니까 물론 이 자리를 딱 뚫어주고 이 버텨주는 공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 대한 이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팔지는 못하고 라고 또 그게 성공했을 때 여기서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공간에 이렇게 많은 거래들도 있었지만 매물대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근데 저번에 그 악재 뉴스와 함께 그냥 급락을 해버렸는데 자, 추세는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저번 달에 찍은 저점을 화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조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앞으로 뭐 크게 성장한다거나 상승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직은 그나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죠. HLB 같은 경우에는 HL 생명과보다 회복도가 좀 느리긴 한데 이 코닥 시장이 저런 데도 불구하고 오늘 다 선방을 했지만 어쨌거나 금요일이나 목요일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는 날이라도 이렇게 오수선이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수선이 이쁘게 안착을 딱 해놔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안정감 있게 잘 추세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오주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자, 조금 아직은 그 불확실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또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조금 자리를 아직은 잡는 시간이 자, 이렇게 필요해 보입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그 5주선, 그러니까 5주간의 평균 가격 선을 그려 5주 이동 평균선이 상승 가락을 반복하는데 이 공간은 새로운 또 지지선이 되기도 해요. 근데 지지선을 이탈하면 저항선이 되는데 이 저항선을 3월 5일 뚫었어요. 그래서 오늘 목요일 금요일 이때 이번 주에 꼭 5주선 회복 못하더라도 이 자리 위에 이쁘게 올라가 주면 자, 다음 주에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밑에 있기 때문에 크게 긴장을 놓을 수는 없고요. 21선을 자꾸 하회했다가 다시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자, 수급적인 면도 조금 개선이 된다고 보는데 이 5일선을 이탈을 잘 안 하고 있죠. 종가상. 이렇게 보면 최초에 이제 5일선을 완벽하게 장악한 게 2월 26일이에요. 이 밑으로 딱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고 오늘도 이탈해서 좀 불안했거든요. 저가가 2.5% 찍었는데 오늘 뭐 시가와 함께 이게 시장이 밀리면 살짝 밀린 건데 다른 종목들은 시가가 밀리고 쭉 밀렸지만 오히려 HLB 같은 경우는 잘 상승해져서 5일선이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하고 21선을 되도록 이탈하지 않고 이 공간에 잘 놀아주다가 목요일 금요일 날 이 돌파해 놓으면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이 매물대 이 변곡점까지는 한번 찍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봐요. 주식은 누구도 모르죠. 하지만 여기까지만 가도 급락하기 전에까지 주가는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또 모든 악재가 또 호재로 바뀌는 순간 주식은 또 파워풀할 수 있습니다. 이 HLB 생명과학이 HLB보다는 회복 속도가 좀 더 빠르죠. 역시 월봉에서 엄청난 그 공시와 이런 거 나쁜 뉴스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HLB랑 똑같이 움직이는데 역시 뚫어줘야 될 자리를 자꾸 못 뚫어다 보니까 사실 이제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HLB보다는 위험 신호를 좀 빨리 줬었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5개월 선을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 이렇게 쭉 무너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5개월 선 이탈했을 때 가장 큰 경계 상황인데 사실 이 친구 1월 달에 이 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벌써 이때 경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못 돌아나간 데다가 제약바이오가 이제 전체적으로 조정이 들어온 와중에 뉴스가 딱 떴기 때문에 그냥 무너졌는데 자, 이제 20개월 선까지 회복을 해놓고 있죠. 그러고 5개월 선이 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5개월 선이면 딱 이쁘게 올려놓으면 HLB보다는 HLB 생명과학이 좀 더 빠르게 살아날 수 있고 매물대도 이렇게 HLB는 옆으로 길게 가면서 좀 강하게 있지만 HLB 생명과학은 생각보다 이렇게 옆으로 간 공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 공간에 매물대가 있긴 하더라도 조금 저 HLB보다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주봉에서 보시면 또 HLB하고 약간 틀린 게 HLB 생명 같은 경우 5주선 회복 안착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10주선까지도 회복을 해놨고 오늘 꼬리가 5선 딱 찍었죠. 자, 5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아까 HLB는 이런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HLB 생명과학처럼. 그래서 5주선 위에만 잘 타고 올라가고 20주선 위에 딱 올려놓고 20주선 위에 올려놓고 5개월선 위에 올려놓으면 이 주식은 이제 조금 비로소 주식의 안정감을 찾고 임상실험 결과에 대한 기대감도 또 있는 이런 회사가 됩니다. 일봉에서 보면 역시 이때 이 2월 6일, 26일 날 5일선을 장악한 이후에 단 한 번도 5일선 밑으로 밀지 않고 잘 타고 가고 있죠. 오늘도 위험했지만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주의해야 되실 점은 가벼운 매물대가 하나 있죠. 이 하한가 맞기 전에 요 매물대가 이제 약간 뚫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3월을 나도 뚫는데 실패했고 어제도 뚫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 자리 먼저 뚫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 못 뚫으면 21선까지 또 한번 밀리고 여기서 또 며칠 헤매고 1, 2, 3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어떤 증선이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강하게 빵 때리면 빵 상승을 하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가격대가 보통 27,500원대인데 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맞고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26,700원대 이렇게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자리만 강하게 뚫어주면 H700 항목이 저 자리를 뚫어주고 뭐 2, 3시간까지 성공하고 그러면 예전 고점이 37,000원까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전부 다 결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어쨌거나 평균 거래량도 이때보다는 지금이 늘어나 있어서 수급적인 면도 나쁘지 않고요. 5일선을 최초에 이탈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 HLB 생명과학입니다. 이상 HLB하고 H생명과학에서 알아봤고요. 어쨌거나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해주어서 그나마 주주분들께 다행이고요. 항상 좋은 투자, 성공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